안녕하십니까. YTN 대국민 불통치유 프로젝트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옥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이 이제 3회 녹화, 저희 파일럿까지 포함하면 이제 4회째잖아요. 네. 근데 벌써 낯익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단골이라고 하죠. 단골 선생님. 저희가 지난 1, 2회 때는 나를 좀 사랑하기,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방청객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돈이요. 돈이요. 또 어떤 분? 지혜. 로또, 사랑, 또 있을까요? 지혜. 지혜, 야, 친구. 네, 중요한 답변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돈이 의외로 많네요. 어떤 인간인가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삶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한두 가지의 안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삶에 필요한 3가지 비타민, 지혜, 힘, 그리고 사심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여성분들을 소개를 막 시켜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좋은데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이었어요. 김태희라는 친구였어요. 태희야, 손 잡아도 돼? 태희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할게. 조금 모자라도, 조금 힘이 없어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저는 누나가 4명입니다. 그리고 형이 1명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이 생기면 저 사람은 우리 누나의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나요?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누나들이 다 결혼했지만 또 위태로운 누나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이 한번 답변을 해봐요.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오빠 있어요? 동생이나? 나 여기 온 친구들 중에 우리 오빠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런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몇 명이요? 두 명? 2명? 어떤 이유로 그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우리 오빠한테. 성격이 너무 좋아요. 좋다는 게 좀 어떤 거예요? 쿨하고, 쿨하고. 되게 따뜻해요. 뭐라 해야 될까? 쿨하면서도 남을 포용해주고. 막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쿨하게. 그래서 우리 오빠랑 잘 돼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빠 2번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좋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얘는 내 친구로는 좋은데 우리 오빠하고는 안 엮였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 있나요? 여기서요? 여기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생각해봐요. 통합적으로.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랑은 성격이 되게 쿵짝쿵짝 잘 맞는데 같이 살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요. 다 그런 또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고3인 친구도 그 생각 다 있다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분이 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저하고도 너무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첫 해외여행을 그 남자분하고 갔어요. 아니, 별일은 없었어요. 별일은 없었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그분하고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편안한 사이 아시죠? 그게 정말 좋은 사이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였어요. 이 남자가 여자였으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내가 아주 잘 살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이제 좋으니까 이제 누나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고 또 이제 소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 주변에 여성분들을 소개를 막 시켜줬어요. 1번, 2번, 3번, 4번, 한 4번 정도? 꽤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고 놀랍게도 이렇게 보통 소개팅을 해주고 나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다 전화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방울뱀이거든요. 이게 방울뱀. 방울뱀이 언제 꼬리를 흔들죠?
뭔가 아리까리하고 뭔가 그럴 때 하잖아요. 이게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제품 광고잖아요.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사람은 참 좋은데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성분들께 물어볼게요. 사람은 참 좋은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뭡니까?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다. 정답!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시죠? 싱글이신가요? 싱글.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소개팅이나 선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은 좋은데 내 남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네,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있는 시간 자체가 지루해서 1시간이 뭐 10시간 같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했나요? 그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했나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인간관계라는 게 쌍방 아닙니까? 그분도 같이 있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Anyway,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강연에서 하려고 한 정확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끌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이집트에? 피라미드, 미라, 뭐요? 스핑크? 어른한테 말 까면 안 되죠? 제가 나이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보다. 그러면 스핑크스입니다 해야지. 스핑크스! 까냐? 말 까냐? 이거 어른,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고3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스핑크스는 어떤 형상입니까? 머리는 사람. 손은 동물이요? 손은 동물이에요. 맞아요. 동물 중에 머리는 사람, 몸통과 다리는 사자예요. 되게 좋은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거예요. 엄청 소중한 거를. 상징적으로. 머리는 사람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뭐예요? 용맹한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걸 알아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 하나. 여성들은 뭐에 매력을 느끼나요? 네? 박력? 매너. 또요? 네? 배려. 또요? 힘? 야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거 YTN이에요. 자,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여성들이 앓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나쁜 남자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나쁜 남자에게 왠지 끌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했을 땐 이 남자예요. 근데 왠지 나한테 막대하는 저 오빠에게 끌려요. 오빠, 저 머리 이렇게 길게 이거 저 스트레이트 했는데 괜찮아요? 귀신이냐? 귀신이냐고. 커튼 걷어. 그러면 막 화가 나는데 뭐지? 그럼 나쁜 남자라는 게 어떤 남자일까요? 나쁜 남자는 악한 남자가 아니거든요. 말을 잘 안 듣는 남자. 근데 여기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니네 집 가난하잖아. 너 시골 출신이잖아. 너 예쁘지 않지? 네 친구 몸매 장난 아니고 넌 장난 심해. 얼굴에 질서 점점 어긋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그게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그 마음이 있으면 남들이 그 마음으로 한 1%만 봐도 100이 돼버려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 환경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환경의 말을 들은 건 그거예요. 너희 아빠는 귀가 안 들리잖아. 니네 집은 분위기가 안 좋잖아. 니네 집은 돈이? 없잖아.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니까 화가 나네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고를 나왔는데 넌 공고 나왔잖아. 넌 재수해서 떨어졌잖아. 환청이 들리는 거죠. 근데 환청이 실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리대로 제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인간은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영어로 하면 뭐죠? So what? 뭐? 전라도 말로 하면 뭐시기? 어쩌자고? 근데 그 나쁜 남자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보기엔 심장이 좀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그분은 인격도 좋고 성실한데 심장이 사자가 아닌 거예요. 약간 거칠어도 환경의 말을 안 듣고 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이었어요. 김태희라는 친구였었어요. 이렇게 비웃음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 김태희 아니고 딴 김태희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 손을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하고 처음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물어볼까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찌질하다는 탄식이 나오네요. 사방에서 찌질하다는 탄식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태희야, 손 잡아도 돼?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거나 안 돼. 그러면 또 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경황이 없으니까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을 빡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손을 확 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희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할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삶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쁜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삶과 손잡을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소중함을 지키려면 똑똑함 말고 힘 말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사자의 심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요, 본능적으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남자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끌리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끌린대요. 맞나요? 중저음이 좋으세요? 톤이 좋으세요? 중저음에 울림 있는 소리 좋으시죠? 왜 사극이나 모든 드라마에서는 왕이나 좋은 역할, 주인공은 다 거의 대부분 중저음에 울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은 다 소리가 그렇잖아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이렇게 내관 이런 분들이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거꾸로 해보시라고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왜 중저음에 울림이 있는 목소리에 고전적으로 여성들은 끌릴까요? 직업을 이렇게 영어로 하면 몇 개가 있는데 job도 있고, 근데 job보다 되게 훨씬 괜찮은 단어가 있습니다. vocation, 천직, 소명, 직업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 저 친구는 정말 천직이구나. 아, 저 사람 저게 천직이네. 자, 이게 바로 vocation입니다. VO로 시작하죠. 근데 보이스가, vocation의 어원이 voice인데요. voice는 뭐예요, 뜻이? 목소리예요. 소리예요. 소리. 왜 천직의 어원이라는 단어가 소리일까요? 근데 소리는 되게 쉽게 설명하면 진동이에요. 진동. 자,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되게 간단해요. 자기의 심장을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그게 보통은 천직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강사가 되고 싶다고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로 이런 기술적 노하우들을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다시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강연의 기본, 강의의 기본은 선생님이 목놓아 얘기하실 수 있는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 목놓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의 삶을 걸고 할 수 있는 말. 그게 뭡니까? 그게 없으면 유머의 방법은 안 통합니다. 자기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자의 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과 연애하시고 싶으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머리가 똑똑하고 손에 힘, 발에 힘이 셌는데 심장이 새 심장이면 얘는 새입니다. 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가 여기 있는데 저기서 소리가 나요. 그럼 새는 일단 날라서 본다고요. 새가 일어나요? 소리가 났는데 도망가야 되겠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자를 봐보세요. 맹수들 보세요. 맹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겟이 딱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이게 목표를 본다고. 보고 뛰어요. 근데 새의 심장을 가지면 뛰고 봐요.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는 시선을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하고 오오오오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옆으로 오오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오오 그러니까 하이에나의 특징이 단독으로 별로 사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맹수들은 보통 혼자서도 가고 무리를 지어서도 공격하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래요. 근데 알고 심장에 용기가 없으면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돼요. 똘똘이 스머프라는 캐릭터예요. 아는 거는 많고 자꾸 남 참견하는데 밉상이 되는 거죠. 사자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조금 모자라도 조금 힘이 없어도 사자의 심장을 갖고 반복해서 대시하면 거기에서 배우는 게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네. 저희 다 같이 살아있네 한번 크게 외치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도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우리 대구에서 우리 오셨네요. 아버님 살아있네 경상도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경상도 버전. 살아있네. 야. 강연 너무 재밌게 들으셨죠? 네.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심, 사자의 심장.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모든 A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형의 성격 있잖아요. 그림이 A형입니까? 저 실제로 A형이에요. 실제로 A형. 트리플 A형. 네, 소문자로. 그래서 항상 할까 말까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헤어스타일은 사자 같으신데요? 사자 같으신데요? 집에 가시면서 엄청 생각하시네요. 너 진짜 아주 내가 진짜 아까 웃었지만 너 진짜 나 총 살 거야. 너 진짜 나 사자 너 진짜. 말풍선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성격이라니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자기의 성격을 바꾸고 싶은데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팁을 좀 주신다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사자의 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직간접적으로 갖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사자는 아니어도 삭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 하이에나 정도? 하이에나 정도. 그 정도. 옆으로 보면서 그렇죠. 아, 그 정도는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갑자기 어떻게 사자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그런 기운들을 받아서 내가 차츰차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하고 만나다 보면 네. 어울리다 보면 그런 책도 읽고 네. 그런 방송 프로도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자주 보는 방송 프로그램처럼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통!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점에 사자의 심장이 좀 필요한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사자의 심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오 한번 해줘 보세요. 정말 많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에 좀 그러면 동의가 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오군요. 여기 용감하게 안 오하신 앞에 남자분. 이미 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 음흉합니다. 진짜 사심입니다. 진짜 사심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자의 심장 사자의 심장 아니고. 아니고 그냥 사심. 이렇게 보셨거든요. 야. 멋지십니다. 네. 마이크 한번 드릴까요? 우리 네 번째 오셨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사자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딱 하잖아요. 예. 교수님한테 직접적인 질문인데요.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사자의 심장을 발휘한 때는 언제일까요? 궁금해요. 라고 써주셨어요. 저는 이제 공업고등학교 전자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봤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떨어지셨어요. 시원하시죠? 잘 됐죠? 남의 집 귀한 자식 떨어져가지고요. 근데 생각도 없이 재수했습니다. 뭘 원하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디, 신분증을 얻고 싶었어요. 대학생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대학이죠. 좀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뭐 해병대가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전역을 해서 정말 이제는 뭘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심장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메이크업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울려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저의 고객 되실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야, 사자머리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자인지 이런 거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알아봤더니 첫 번째는 쉬워 보이더라고요. 화장품 만지고 머리 만지는 게 되게 쉬워 보였습니다. 코디로 활동하는 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냥 그러더라고요. 화려해 보여서 하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 화려한 직업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사자의 심장이 없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뭘 해야 할까? 내 인생을 걸고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 미션을 보고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처음 느끼고 그걸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슨비를 벌기 위해서 그때 이제 되게 잘 됐었어요. 사실 또 이렇게 사람이 뜻을 세우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언론사에 제가 취직이 된 거예요. 새벽에 신문 했어요. 제가 신문 했는데 제가 안 일어나면 언론이 막혀버렸어요. 진짜. 장난, 진짜 제가 수금까지 다 했어요. 수금까지 다 했는데 이제 언론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조금 무모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고 전작가 나온 애가 뭐 영화 2개 보고 뭐 음악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첫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뭔가를 이루셔라가 아니라 반응해보셔라. 비겁하지 않게. 제가 내려가려고 하다가 너무 반가운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희 파일럿 녹화 때 와주셨던 분인데 우리 대구에서 오신 아버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그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었는데 열심히 살아왔고 앞만 보고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귀인을 50년 만에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대구에 있으면서 또 특히 이제 집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참 미묘한 어떤 그런 관계가 때문에 제가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파헤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진짜 지금은 저는 이제 180도 바뀌었다는 말을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남들이 얘기해야 정확한 거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네. 저기 아내분 한 번만 마이크 한번 주시고 남편이 좀 뭔가 이렇게 사모님이 느껴지기에 좀 뭐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혹시 있으세요? 근데 이랬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는 저희 가족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정말 잘못 살았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하고 이제 큰애하고 이제 얘 보고 아빠가 이제부터 변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라. 그 뒤로는 애들도 많이 웃고 또 어색하지만 또 아빠도 이렇게 말을 변화된 말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모든 식구가 어색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아빠가 돌아가실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가정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유. 응원해 주십시오. 하늘은 질문하는 자의 편이라고 하죠라고 교수님께서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참 솔직하시네요. 네, 지금부터 용기 있게 질문하시고 필요한 지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심을 가지기까지의 이직을 하고 싶은데 너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돈이 되는지. 선생님한테 뭐 궁금해? 새벽 5시 일어나서 학교 7시까지 등교하고 고기를 자르고 있습니다. 없었던 얘기를 합시다. 자, 없었던 얘기를 합시다. 와, 이거 완전 당황스러워요. 진짜. 네, 교수님은 지금 사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심을 가지기까지의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생활 어디부터 다시 하면 되나요? 어디부터 다시 하면 되나요? 아니,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요. 나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나 무슨 말인지 다 알았으니까. 얘가 하지 마. 앉아. 빨리 앉아요. 자, 봐봐요. 지금 우리 친구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뭘 잘했을까요? 자기가 했는데 틀렸어요. 근데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 안 죽고 부끄럽지만 기 안 죽고 다시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한 방에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잘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요. 친구는 뭘 하고 싶나요? 일어서서 할까요? 덤블링 하면서 해요. 덤블링 하면서. 저는 미용과에 재학 중인데 피부도 해보고 싶고 네일 아트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뭐 헤어도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저는 좀 경험을 위주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해야 하는 걸 꼭 해야 돼요. 저도 젊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할 건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뚱구름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의 지점에 못 이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일 때 해야 하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거 다 우리가 아니까 그거를 꼭 하세요. 그러면 신을 믿든 믿지 않든 무언가 삶이 친구를 그쪽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확실히. 네, 또 질문하실 분. 저의 고민은 저의 꿈을 위해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잘 안 나요.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해 봤더니 외로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외로워질까봐.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홀로 설 수 없으면 외롭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홀로 서면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사람들이 선생님 옆에 이렇게 위성처럼 자기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정말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를 느낀다면 해보셔라.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를 느끼나요? 네. 그러면 해보십시오. 뭔지 모르겠지만. 나쁜 일이면 하지 마십시오. 뭐 마약 운반책 이런 거 하려고 하거나 막 중국에서 막 들어오는 거 보따리 상 가정해가지고 막 깔창에 마약 넣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그런 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쁜 일 아니죠. 새로 하시려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왠지 제가 좀 불안해 보여요.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그럼 하세요. 추천드려요. 대가를 치를 만한 각오가 돼 있으면 하십시오. 꼭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쁜 일 아니죠? 확인받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하는 것을 하면은 돈은 나중에 알아서 따라온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과감히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과연 정말 어른들이 얘기하는 너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돈이 되는지, 돈이 정말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잘하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왜냐? 잘이라는 건 웰이거든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도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음도 돌고 돈도 돈다고 생각합니다. 전 돈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은 마실 물이 아니라 수영하는 물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목말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돈이 많으면서 인간의 정서가 메마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영장 물은 마시는 물은 아니거든요. 바닷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거든요. 바닷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지 인간의 마음에 마시는 물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수가 아니니까 돈은 필요 없다. 이건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나쁘지 않다. 돈은 이용하는 것이다. 돈에 이용되면은 그때부터 곤란해지겠죠. 그리고 좋아하시는 걸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하면 선생님 그건 잘하시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돈이 돈다. 안 돌아도 선생님의 마음은 돌 거예요. 돈 좀 모아놨나요? 결혼할 만큼. 오늘 혼자 오셨어요?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언제 결혼하세요? 8월 30일. 아우, 또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거 뭐 나쁜 의미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될지 돈 많이 벌지 모른다 그런 의미지 제가 딴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셨죠? 네, 예비 신부가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버렸는데요. 잘할 거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전 충분히 전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자, 우리 아내 될 사람한테 딱 보고 얘기해 주세요. 딱.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힘내서 열심히 하자. 영원히 사랑할게.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의상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오신석입니다. 저는 지금 의상예술학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리 쪽을 가려 했어요. 조리 쪽. 그래서 부모님들도 조리 쪽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정말로 하고 싶고 정말로 좋아했던 거를 이제 찾았어요. 직업을. 그게 뭐예요? 부사관이요. 직업군이. 아, 직업군인? 네. 네. 근데 그쪽으로 가면 그럼 조리 부사관 되면 되잖아요. 그거는 조리 부사관 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밖에서 놀고 활동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예. 떨려서. 근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렇게 자, 언어의 가장 강력한 언어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행동의 언어로 말해야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일정 기간, 3개월, 6개월 이 정도를 일어나는 시간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언어로 보여주면 부모님이 그때는 달리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1학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뭐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7시까지 등교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1학년 때부터 용돈벌이로 하고. 뭐 없었던 얘기를 합시다. 자, 없었던 얘기를 합시다. 와, 이거 완전 당황스러워요. 저 진짜, 자, 이런 경우 많지 않았는데, 나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지금 저. 많이 당황했어요. 자, 그럼 다른 걸로 갑시다. 다른 걸로 갑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몇 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5시요. 그럼 3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3시에? 3시. 2시간 땡깁시다. 2시간 땡겨가지고, 뭐 강력한 걸 보여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근데 이게, 근데 참 괜찮은 아들인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 더 할 건 없으니까, 뭐 지금 아르바이트 어떤 거 하고 있어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고기요? 통삼겹살. 통삼겹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침 11시에 가서 11시 반에 끝나요. 그럼 집 도착하면 1시 반이나 2시쯤.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2번이요. 토요일, 일요일? 네.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버세요? 한 달에 한 3, 40 정도 벌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세요? 저한테 꾸미는 건 아니고 친구들 먹을 걸 사준다거나 부모님들 먹을 거 사준다거나 그냥 먹을 거에 많이 써요. 참 좋은 친구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행동으로는 더 이상 뭐 보여줄 게 없는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 메시지로 엄마 아빠 나는 꼭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필승. 필승 할 때 좀 소리 크게 방역 있게 그래야지 군인 엄마가 보내주죠. 자, 필승. 엄마 아빠 제가 군인이 되는 걸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군대 가셔도 가서 엄마가 군대 가시면 안 돼요. 엄마는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엄마는 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군인은 좀 힘들고 다시 해봐요. 연결해서 다시. 예. 군대 가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신석이 어머니 아버지 이거 방송 꼭 보실 텐데 제가 군대 한 달에 한 번 강연 가거든요. 우리 신석이는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군대 가실 수 있으면 어머니도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석이 근데 어머니 우리 좀 되게 부럽네요. 우리 신석이 같은 아드님 두고 있다는 게 아버님도 참 부럽고요. 우리 신석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이 일로 죽을 것 같고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날 기회가 돼서 그게 툭 하고 밖으로 나오면 별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회가 되시는 대로 용기를 내어서 굳이 이 자리가 아니라도 또 다른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그런 쉐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또 방청을 하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힐링도 되고 이번 여자친구도 같이 데려왔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한 번씩은 들어가지고 좋은 기회나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학 교수님하고 말 한 번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친구들 9명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